희망의 씨앗을 뿌린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권.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는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단지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허락된 숙명인 것처럼 나는 그 아이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수십 년 전 내 조국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절규를 나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이대로 돌아서면 평생 죄인이 될 것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임없이 외쳤다. 가야 한다. 저들의 굶주림은 곧 너의 과거다.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나는 미지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가 쥐고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과연 수천만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의심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황혼 재개봉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인물의 일대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인류애라는 거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경이롭고도 숭고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굶주림이라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낸 통일벼의 기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과학자와 농민들의 땀방울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마침내 쌀 자급을 달성하며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식량 원조를 하는 나라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변화이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을 배웠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는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성공 뒤편에는 여전히 배고픔으로 신음하는 인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한 과학자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영웅,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님은 바로 그 보릿고개의 아픔을 몸소 겪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1947년생인 그는 한국 전쟁 직후의 극심한 빈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쌀독이 비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콩깻묵과 보리쌀을 섞은 주먹밥으로 연명하던 어린 시절, 산에 올라 칡뿌리를 캐고 질경이를 뜯어다 삶아 먹어야 했던 경험은 김 박사님의 기억 속에 밥 한 톨의 귀함을 뼈저리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풀뿌리와 흙탕물로 배를 채우던 이웃들의 모습이 선명했고 그들이 기운 없이 쓰러지던 광경은 어린 그의 가슴에 잊지 못할 아픔으로 새겨졌습니다. 마을에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기침 소리, 영양실조로 창백해진 어머니들의 얼굴은 그에게 평생의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을 파괴한다. 인간의 존엄을 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고통이다. 그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그는 농업과학이 단순히 학문적 탐구를 넘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분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한국의 통일벼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육종학 전문가가 된 그는 머나먼 타지에서도 조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에서 통일벼가 개발되고 보급되어 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푸석한 밥맛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벼가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여 보릿고개를 끝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저 배고픔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조국이 이룬 이 기적을 언젠가 세계와 나눌 수 있다면. 이 뼈저린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사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과학으로 치유되었듯이 세계의 다른 굶주린 민족의 아픔 또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김순권 박사님의 식량 문제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이 인류의 이름으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도 통일벼의 영웅들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안정적인 미국 연구원 생활을 뒤흔들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4년부터 나이지리아 이바단에 위치한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ITA 국제열대농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옥수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는 국제쌀연구소처럼 세계적인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권위 있는 기관이었죠. 이곳에서 김 박사는 아프리카의 옥수수 품종과 재배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만 쓰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을을 방문하고 농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연구실 안의 성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 아프리카 대륙을 덮친 전례 없는 대기근은 그의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의 사헬, 지대 전역을 덮친 극심한 가뭄과 내전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김 박사는 단순히 뉴스를 통해 이 참상을 접하는 것을 넘어 현지 연구소에서 아프리카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 방문과 다름없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연구소 인근의 빈민가에서 배고픔으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직접 보았고, 농업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지역에서는 메마른 땅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파리떼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너무나 힘없이 땅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말없이 망연자실한 부모들이 흙만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를 돕던 현지 직원 중 일부는 식량을 찾아 헤매다 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해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메마른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채 더 이상 어떤 생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푸르렀을 초원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 있었고, 동물들의 뼈만 뒹구는 참혹한 풍경은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야수가 아프리카 대륙을 통째로 삼키는 듯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 마을에서 어머니가 죽은 아기의 시신을 안고 망연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김 박사님의 가슴에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다. 이것은 학살이다. 자연이, 그리고 인간의 무관심이 저지르는 학살이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나의 조국이 겪었던 고통, 내가 알고 있는 해결책, 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도울 것인가? 그는 이 참혹한 현장이 그에게 과거 한국의 보릿고개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배고픔이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공동의 숙명적인 비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굶주리는 아프리카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 원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계속해서 굶주릴 것이라는 한국의 경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즉 자립적인 농업 생산 능력을 키워주는 법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일별을 통해 스스로 굶주림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에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안정된 미국 연구원 생활을 뒤흔들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11. 당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이 기금을 모아 식량을 보내는 데 집중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대규모 식량 원조는 그 거대한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피로해져 갔습니다. 언론은 가끔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을 보도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내 사그라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순건 박사는 이러한 시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땜질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아프리카는 물고기를 받을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있다. 그는 통일별을 통해 스스로 굶주림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에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옥수수, 육종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통일별가 그럴듯 아프리카에 뿌리내릴 희망의 옥수수를 만들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연구의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순건 박사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4년부터 나이지리아 이바단에 위치한 국제열대농업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옥수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한국의 주식이 쌀이라면 아프리카 많은 지역의 주식은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가뭄과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옥수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옥수수 품종들은 가뭄과 병충해에 매우 취약했고 수확량도 적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자신의 옥수수 육종 기술이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 실제 밭에서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등 세계적인 학자로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연구 환경, 넉넉한 보수,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명성을 쌓는 길. 그러나 그의 시선은 늘 굶주리는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았던 굶주림의 그림자가 아프리카의 현실과 오버랩되었고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이곳 아프리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나의 삶의 이유다. 이 확신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인 소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과거 굶주림을 극복한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사명감은 어떤 개인적인 안위나 부귀영화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낡은 연구실 의자에 앉아 홀로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아프리카의 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고작 씨앗 몇 개와 낡은 연구복 한 벌뿐인데 나의 가족들은 과연 내 곁에서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줄까? 고뇌의 밤은 길었고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0일, 그가 아프리카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 만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안정된 대학에서 교수직 제의가 끊이지 않았고 미국 유수의 연구소에서도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 왜 그 고생을 자처하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치안이 좋지 않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과 풍토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도마저도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고 식수는 언제 오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이었습니다. 병원다운 병원도 학교다운 학교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와 세 자녀가 기꺼이 그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오랜 대화 끝에 그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장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사명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당신이 그 굶주리는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난 당신의 결정을 지지해요. 함께 가요. 아내의 이러한 단호하고 헌신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김순권 박사님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정된 한국에서의 삶, 편안한 교육 환경, 안전한 일상,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로 향하는 것은 김순권 박사 본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세 자녀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고향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낯선 문화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고 잦은 풍토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풍토병과 치안 불안은 매일매일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숭고한 사명감을 이해하고 그 모든 위험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 길에 함께 서기로 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가족은 단순히 이동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온몸으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위대한 지지와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김순권 박사님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개인사를 넘어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한국인의 깊은 인류애와 나눔의 정신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가족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굶주린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언젠가는 그들의 밥상에도 따뜻한 옥수수 밥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한국이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김순권 박사 가족의 아프리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안정과 성공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넘어 그는 아프리카의 배고픔이 곧 한국의 과거였고 자신의 미래였으며 인류의 숙명적인 과제임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별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지혜가 이제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굶주림 없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씨앗이 되어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옥수수 씨앗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첫 발을 내디딘 김순권 박사에게 주어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TA에서 아프리카 옥수수 연구를 시작했지만 연구실은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는 불안정한 곳이었고 기본적인 냉장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육종에 필요한 씨앗 보관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보관된 씨앗들은 습기와 열기 속에 금세 상하기 일쑤였고 어렵게 얻은 귀한 씨앗마저 밤중에 도난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다. 매일매일이 생존 싸움이구나. 씨앗 하나하나가 생명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이곳에서 실패한다면 저 수많은 생명들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밤낮으로 씨앗을 지켰습니다. 전기가 끊겨 컴퓨터가 꺼지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그리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밤새도록 씨앗의 특성을 기록하고 부족한 냉장 시설 대신 전통적인 방법으로 씨앗을 도전하는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의 집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의 편안한 아파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물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빗물을 받아 쓰거나 멀리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낯선 환경과 풍토병에 시달렸고 아내는 가족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변변한 병원조차 없었고 물 한 잔도 소독해서 마셔야 하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토록 힘겹게 만든 것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인가? 내 가족을 고통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가족들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죄책감과 의구심이 스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아른거렸고 굶주림을 극복한 조국의 모습이 그의 결심을 다잡게 했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저 눈빛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매일 아침 뜨겁게 내리쬐는 아프리카의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옥수수밭의 창궐하는 병충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생 잡초 스트라이가 는 옥수수의 양분을 뿌리째 빨아먹어 작물을 고사시켰습니다. 마치 악마의 풀처럼 옥수수 뿌리에 달라붙어 생명력을 흡수하는 그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마이디스라는 곰팡이병은 옥수수 이삭을 검게 썩게 만들어 수확량을 급감시켰습니다. 옥수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바구미라는 해충이 창궐하여 수확한 옥수수를 순식간에 망가뜨렸습니다. 마치 굶주림과 병마, 해충이 연합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옥수수를 괴롭히는가?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김 박사는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수천만 생명이 걸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IITA의 옥수수 육종 연구는 대부분 서구식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옥수수를 자식화시켜 품종을 고정하고 이를 교배하여 F1 잡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현실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은 주로 실험실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는 방식에 익숙했지만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종자를 매년 사야 했고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했으며 품종 자체가 특정 병충해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가난한 농민들이 많아 매년 값비싼 하이브리드 종자를 구매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씨앗을 생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병충해에 강한 생명력 강한 옥수수였습니다. 물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내가 통일별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는 그의 확신은 여기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육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실험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답은 책상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밭에 있다. 농민들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다. 저들의 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는 아프리카 농민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재배해오던 수많은 토착 옥수수 품종들을 수집하고 그들이 어떤 옥수수가 가뭄에 강하고 어떤 품종이 병충해에 잘 견디는지 농민들의 경험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천 년간 현지 환경에 적응해온 다양한 토착 품종들이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토착 품종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며 아프리카 땅에 최적화된 품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연구원들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인가? 저 한국인 박사는 실험복을 벗고 농부가 될 셈인가?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시간 낭비다. 연구소 내 다른 과학자들의 뼈아픈 조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농민들의 삶 속에 진정한 과학의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낡은 연구실에서 현지 농민들에게 배운 지혜와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결합하며 씨름했습니다. 옥수수 한 알의 유전자 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는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단일 품종을 개발하는 대신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옥수수들을 함께 심어 합성 품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특정 환경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뭄, 병충해 등 어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확을 보장하는 이른바 안정적 육종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옥수수 품종을 교배하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생명력이 강한 품종들을 선발하여 씨앗을 모았습니다. 모든 옥수수가 다 건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농민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의 농민들이 내년에도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립심을 줘야 한다. 그의 눈은 오직 농민들의 식량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새로운 육종 방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배 조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스트라이가와 마이디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옥수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품종을 개량해도 새로운 병충해가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가뭄이 찾아와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게 심었던 작물이 모두 말라 죽는 처참한 실패를 겪기도 했고 애써 개발한 품종이 뜻하지 않은 병충해에 전멸하는 좌절도 맛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연구소가 폐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압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의 노력으로 이 거대한 절망을 바꿀 수 있을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동안 나는 고작 씨앗 하나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내 가족들만 더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 밤늦도록 연구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그는 수없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이 고독한 싸움 속에서 그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는 새벽녘 연구실에 앉아 전날 채취한 수십 개의 옥수수 씨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워 교배했던 귀한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씨앗을 집어들고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의 생존이,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한국의 보릿고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통일벼를 개발했던 선배 육종학자들의 땀방울이 떠올랐습니다. 통일벼가 그랬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이 작은 씨앗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안에 이 땅에 희망이 있다. 이 씨앗을 포기하는 것은 나의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현지 토착 품종들을 다시 분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품종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디카 품종의 다수확성과 토착 품종의 환경 적응력,
그리고 자포니카 품종의 특정 병의 저항성까지 결합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씨앗 보관법, 물관리법 등을 과학적인 분석과 접목하여 연구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연구 방식은 기존의 육종학자들이 보기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그 씨앗이 농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육종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틈틈이 그를 찾아와 고단한 그를 위로했고, 아이들은 아빠의 연구실 한 구석에서 스케치북에 아프리카의 풍경과 옥수수밭을 그리며 조용히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지지 없이는 이 지난한 여정을 계속할 수 없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김순권 박사는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10수년에 걸친 끈질긴 연구 끝에 그는 가뭄에 강하고 병충해의 저항력이 높으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유 전력 합성 옥수수, 일명 슈퍼 옥수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옥수수는 기존 품종과 달리 낮은 영양분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랐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가 수분 능력이 뛰어나 농민들이 직접 씨앗을 채취하여 다음 해에도 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씨앗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 옥수수가 그 열쇠다. 이제 이 땅에도 보릿고개의 종언이 찾아올 것이다. 한국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가능해졌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작은 씨앗이 수천만 생명을 살릴 희망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너는 기필코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는 옥수수 씨앗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고난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희망의 씨앗을 아프리카 전역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김순권 박사가 이곳에 온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슈퍼 옥수수의 탄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개발된 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통일벼가 겪었던 반만 논란처럼 아프리카 농민들 역시 새로운 옥수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가져온 씨앗이 과연 우리 땅에서 잘 자랄까? 맛이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 게다가 씨앗 배포 과정의 유통 난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보급망 붕괴 등 셀 수 없는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아프리카 농민들의 밭으로 찾아가 씨앗을 나누어주고 쟁기를 잡고 함께 밭을 일구며 옥수수 재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친아버지처럼 그는 농민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옥수수를 심는 법, 물을 주는 법, 병충해로부터 옥수수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서툰 현지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과 뜨거운 열정은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한국인 박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저 씨앗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농민들은 서서히 김순권 박사의 옥수수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슈퍼 옥수수의 보급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배고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비쩍 말랐던 아이들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영양실조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배부른 상태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풍경은 김순권 박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옥수수 수확으로 생긴 여윳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간단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농부는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그의 옥수수를 심고 풍년이 든 농민들이 김 박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에게 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업적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옥수수 박사라 불렀고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 칭송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원조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종 기술은 아프리카 농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파괴와 절망을 희망과 자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땅에서 한국의 보릿고개 극복 경험을 재현하며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의 업적은 대한민국이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났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웅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김순권 박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굶주림을 극복한 경험을 인류 공동의 지혜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의 위대한 변신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옥수수 박사로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소식을 접하고는 안정된 한국에서의 삶을 잠시 접고 북한으로 건너가 옥수수 육종 기술을 전수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의 옥수수 품종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나눔의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 어떤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일벼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김순권 박사님의 슈퍼 옥수수가 그러했듯이 인류는 언제나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미래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혜와 헌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과 인류의 위대함을 결코 잊지 않고 과거의 고통을 거울 삼아 더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김순권 박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며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황혼 재개봉 특별 기획 희망의 씨앗을 뿌린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권이라는 감동적인 대서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수 박사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유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소중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황혼 재개봉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동적인 삶의 주인공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희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